수도권에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이 험한 길, 험지로 가겠다, 이 험지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혼자 가지는 않겠다는 뜻이네요, 또 보니까. 자, 일단 수도권 험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도권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과연 이쪽이 험지인가라는 문제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험지는요,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 출마한 겁니다. 자, 이정현 의원은 정말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해서 처음으로 순천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게 험지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죠. 가서. 왜냐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에서 지금의 보수 야당이 당선된다는 건 역사 유례가 없잖아요. 네.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진정한 험지예요. 수도권 험지? 이거는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뜨거운 얼음처럼 수도권에서 과연 그런 험지라고 한다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이야기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지금 여당이 다 이겼던 지역을 출마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당대표가 되는 분이 이걸 험지라고 해서 내가 나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 하나. 또 하나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보면 최근 당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번 전 선거법 국면이나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불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또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황 대표가 거기로 가야 된다. 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저 장외 집회에서 저 수도권 험지 출마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수도권 험지 출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당내 주장을 저는 좀 어떤 정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당내에 나를 좀 쫓아내려고 하고 나를 좀 이렇게 출마 안 시키려고 이런 주장들을 한 번에 엎은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 저는 과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기 지금 출마 문제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결국은 지금은 보수 야당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모으느냐. 사실 이번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4+1 힘에 정말 판판이 나가서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겨냥을 해서 결국 뭉쳐야 되는데 그 뭉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표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먼저 자기부터 험지 출마하겠다 이야기 던져버리면 이거는 그럼 뭐 야당 통합 안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미로도 익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황 대표의 저 이야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황 대표가 험지로 나간다고 하자마자 이 종로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황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수도권 어디 출마? 혹시 서울 종로 쪽 생각하신 거예요? 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기자가 막 달려 들어가지고 황 대표한테 어디냐고 수도권 험지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 한 라디오 프로에서 뭐 피할 재간이 없다. 뭐 황 대표가 경쟁을 하려면 종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빅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김강민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예.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종로 안 나가겠다는 그렇죠. 일단은 뭐 수도권 험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 수도권 험지 자체가 이 험지의 기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쭉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100석 이상을 가진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원인 자체는 리더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 대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럼 뭐 사실 그분에도 공격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흔들릴 때 되면 뭐 단식하고 삭발하고 뭐 보수 대통합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사실은 뭐 워낙 그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관련해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비대위 구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흔들리니까 이번에 갑자기 아니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장애투쟁 자리에서 험지 출마할 때 이 얘기한 것 자체는 네. 저건 거기에서 얘기할 자리는 아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애 추진위원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뭐 그러겠다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갑자기 험지 얘기를 하고 중진들도 험지 나가야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보수통합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수통합의 열차가 이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승민 의원을 가리켜서 유암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보수통합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협의해서 통합의 빅텐트를 치자고 해야 하는데 유암흑이가 있고 김암흑이 있다고 하면 그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 올해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쇄신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정말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일단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음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이현종 의원님, 네. 김광삼 변호사 의견은 종로 빅매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험지 출마가 종로라고 황교안 대표는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도. 없죠.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종로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를 했고 근데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보궐선거로 다시 당선이 된 거거든요.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뭐 승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권을 바라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소규모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하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상처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싸움은요, 종로의 싸움이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 보면 야당이 얼마만큼 지금 분열된 야당들이 힘을 모으고 합치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야당이 자리매김하느냐. 그게 가장 절체절명의 지금 과제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제 사실은 모인 게 아까도 김광선 변호사 얘기했지만 자기 출마 선언하려고 저런 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중요한 게 안철수 대표도 온다, 지금 뭐 유승민 대표가 창당한다 등등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 연대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답을 내놓고 그리고 나는 정말 희생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미랄이 되겠다. 이런 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제1야당 대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부터 어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리고 벌써 공천관리위원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끼리 선거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 뭐 절차면 딱 예전에 2016년도 1월 달에 지금의 그 민주당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습니다. 모든 정권을 다 줬어요. 문재인 대표 당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이해찬 지금의 대표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지금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1당이 됐고 대권을 잡았어요. 저는 그걸 좀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내려놓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2016년 김종인 비대위를 황교안 대표가 좀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곧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계 복귀를 제대로 알리려고 한다면 이 체급을 볼 때 이 안철수 전 대표도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전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지난 선거 때 했던 인식을 완전히 좀 버려야 된다고 봐요. 지난 선거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그 당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투표에서 1등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외로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가지고 또 안철수 대표가 온다면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안 전 대표가 대선 도전하면서 본인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망가도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이런 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지금 야당의 리더십 흔들리니까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명분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어디 출마하고, 과연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면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처는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들을 들고 와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종로 출마하니 어디 출마하니 자기의 국회의원 되겠다. 저는 그게요. 예전에 정동영 대표가 대선 후보 대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외국 갔다가 본인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귀국 소식에 유승민 의원 2년 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잠시 준비된 화면 보시죠.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자 함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이중대 어렵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만큼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거다.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10월 초 11월 말 이렇게 같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문자를 드렸는데 답을 못 받은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네, 2년 전 결혼을 잘못했다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2번이나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을 잘못한 건 맞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생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말도 사실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아니, 정치를 같이 하는데 문자를 보냅니까? 문자 2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할 생각이 없구나. 그걸로 끝냅니까? 만약에 정말로 안철수 대표가 같이 정치를 하고 이 정치를 바꾸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삼고 해야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까지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진정성이 없고 안철수 전 대표도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같이 합쳐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복귀한다고 결정을 하고 이미 이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로 뭐 새로운 보수당,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측과 합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본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이 상황에서 뭐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뭐 보수 빅텐트 이런 데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그냥 들어가면 완전 힘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지분 아니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새로운 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서 유승민 대표랄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자산은 결국 신성감이었거든요. 저는 조직이 없어도 그 신성감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직도 없고 신성감이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분열된 보수가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대통합이 가능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에선 의원을 겸하고 있는 현직 장관들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3명의 여성 현직 장관 얘기를 들으면서 참 먹먹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울먹울먹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어쨌든 뭐 당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시기였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뭐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들이 이제 원래 출마를 유은혜 부총리나 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를 강력히 희망을 했는데 사실 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종호 후보자가 있어도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청문회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마를 지금 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3명의 의원들이 사실은 여성으로서 지역구에서 사실 다선을 한 분들이거든요. 어떤 면에 개척자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눈물을 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효과가 여러 가지 효과를 아마 민주당이 노렸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요. 여당 의원들 중에서 지금 국회로 내각으로 간 분들 보면 정세균 지금 총리 후보자 이분도 사실은 친문이 아닙니다. 지금 또 여기 나와 3분 같은 경우도 다 친문이 아니에요.
지금 김현미 장관도 뭐 예전에 이제 민평년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KT 김근태 의원 계보고 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비주류지 않습니까? 또 진영 장관은 지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또 한국당에서 온 분이고. 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의 이런 노리는 게 뭘까라는 측면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보면 결국은 친문이 아닌 중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내각을 보내버렸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그 지역을 전략공천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전략공천 대부분 거론되는 분이 누구냐? 자, 친문의 핵심은 윤건영 지금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지금 권혁기 전 준축관장. 다 뜨면서는 친문의 핵심들이 그 지역에 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뭐 어제 모습은 굉장히 좀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네. 그 뒷면의 정치적인 좀 해석은 한편으로 보면 자, 중진들 중에서 친문이 핵심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내각을 보내서 당신들 알아서 이제 정책으로 살고 지금 21대 국회는 한편으로 보면 친문 중심으로 완전히 어떤 선골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있구나. 중진들을 저렇게 내보내면서 이 새로운 친진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현정 위원 얘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지만 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민주당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지금 장관을 내보내면 결국 청문회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청문회 자체가 지금 총선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전국이 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국 청문회 전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인 걸로 보이고 그냥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 일단은 뭐 유은혜 장관이랄지 김현미 장관은 출마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갑자기 그때 발표했잖아요. 불출마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때 이제 기자가 유은혜 장관이랄지 김현미 장관한테 물으니까 그냥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불출마요? 내가 출마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4명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중진이면서 정책 유상이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데 그렇지만 뭐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보고요. 과연 뭐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갖다 친문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자체에서는 뭐 예단일 수가 있고 결과를 보면 알겠죠.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이 한국당과 민주당의 전략 어떻게 돌아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 김광선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